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당부했죠. 네, 지금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이 너무 덥죠. 네. 온열 질환자도 평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배 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40도를 찍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면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 확산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좀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네. 또 폭염에 따른 농가, 어가들에 대한 대책도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이번 폭염은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동물도 힘들고 어류도 힘듭니다. 대통령이 가축 폐사와 양식어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네, 지금 폭염 때문에 가축 폐사가 좀 급증하고 있고 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 축산 농가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관계 부처들이 소방차라든가 가축 방역 차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차광막이나 송풍팬, 영양제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럴 때 어류 폐사도 굉장히 심각해요. 양식장에 있는 어류들. 그래서 수산생물 지키고 어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커지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관계 부처들에는 그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신속한 재난 대응팀을 구성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네. 이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를 한다든지 또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고요.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또 확대하고 이런 식의 대책도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최근에 산업 현장에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 불시에 단속을 해라 이런 주문도 했었죠. 네.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배관 작업을 하다가 네. 그런 참사가 이루어졌고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과거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SPC 빵 공장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앉은 채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산업 사고하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도 예고되지 않았던 긴급 브리핑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경고를 보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소년공 출신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미리 간다고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 막아놓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시 단속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되고 네. 또 지자체에는 단속권을 강화시켜주자 이런 대응책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정부는 이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50억 원을 투입합니다. 네.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는 온열 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을 하고요.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한다. 이 원칙.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예. 주차장에서 카트 하다가 이제 또 폭염으로 사망한 일도 어제 있었고 네. 노동자가 앉아서 사망한 것도 그렇고 과연 그 원칙이 노동 현장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이 불시 단속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이 원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9월 말까지 특별대책반을 운영해서 고위험 사업장을 현장 점검합니다.
네, 이런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고요. 그런가 하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푸는 우리 소비 쿠폰, 이걸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네, 이제 21일부터 소비 쿠폰이 지급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딱 좀 7월 말 8월 초 좀 휴가철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인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뭐 골목 상권, 취약계층들 너무 힘들고 서민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면서 지난해에 또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 넘어섰다는 점도 예. 짚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라든가 이제 뭐 파산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 그 민생의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돈이 모세혈관처럼 쭉쭉 구석구석 뻗어나가길 바란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소상공인 경영 안전이 급선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생활 물가와 관련한 정책은 국정현안회의에서 김민석 총리가 점검을 했어요. 네. 새 정부 들어서 첫 국정현안회의였죠? 네, 새 정부 출범한 지 5주 만에 열린 네. 겁니다. 민생 경제와 국민 안전에 최대 방점을 찍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김민석 총리는 그 한국은행 지표를 보면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법무처가 총력을 대응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이미 뭐 가공식품이라든가 뭐 원재료도 그렇고 해서 안 오른 게 없을 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이제 기후로 인해서 뭐 카카오, 커피 원두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런 배추, 과일, 농축수산물 물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소비 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또 원래 대통령이 또 고기도 사 먹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 뭐 소고기라든가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 공급을 평소보다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휴가철 기간에는 농축산물 주요 품목을 40% 할인해 주고요. 전통시장 130개소에서는 구매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행사도 네.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 배추 생산량 중에 35,500톤 이게 15%가량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좀 미리 사들여서 이건 출하량을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또 수박 같은 이런 시설 재배 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